그래서 이 일장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정의가 상품이 유통되도록 계기를 만든 사람에게 직접 보상해주는 유통 시스템이라는 건데, 여기서 사실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가르치는 비즈니스다. 판매가 아니라 가르치는 비즈니스라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판매로 뭔가가 이렇게 계속 유통이 되는 게 아니라 제품의 이동이 일어난다.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 뒤쪽으로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이제 중요한 부분이 사실 보험이나 뭐 방문 판매 이런 것과 뭐 네트워크 마케팅이 비슷한 개념이라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16, 17페이지에 점포 판매, 방문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 이 차이를 이제 말을 해줬는데 사실은 이 차이에서 우리가 귀찮게 무슨 계속 판매하러 이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실제로 그것에 대한 자선의 권리가 누구한테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보험을 한 번 들면 우리가 어때요? 보험료를 계속 내잖아요. 20년 납, 30년 납 이렇게 계속 내는데 그렇게 낸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 보험을 유통시킨 사람에게는 얼마나 보상이 가죠? 20년, 30년 그 사람이 계속 낼 때마다 가는 게 아니라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가게 되고 그 보험에 대한 것은 그 회사에 귀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보험 판매원이 그걸 그만뒀을 때 어떻게 돼요? 그냥 그 회사에게만 다른 이제 뭐 보험 설계사에게 넘어가죠. 그 계약권 자체가. 이제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경우에 어때요? 만약에 내 이하로 어떤 유통망이 생겨났어. 그런데 내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뭐 1, 2년 이렇게 못할 수도 있잖아요. 활동을. 활동을 전혀 못한다고 해서 내 이하에 만들어진 어떤 유통권이 다른 사람에게 뭐 이렇게 이월되거나 그러진 않죠. 그냥 나의 자산권으로서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나의 소득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19페이지에 중간쯤에 보시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회사나 상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사업은 당신이 스스로 선택해 파트너십 관계를 맺은 회사의 제품을 회원가로 구입해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스스로 좋은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다른 그 어떤 회사나 타인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내가 운용하는 사업이라는 게 사실 핵심인 거고, 그래서 이제 20페이지 중간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보다 많은 수입을 얻고자 한다면 성공 열쇠는 소매 판매가 아니라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사장님들이 나눠주신 부분이에요. 내가 실제로 유통의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면 사실은 이게 나눔으로써 그냥 쭉 퍼져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쪽에 잘못된 방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래에서 5번째 줄에 잘못된 방법이란 열심히 소매 판매에 전념해서 그것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계속 판매만 하면서 아 이게 제품이 좋으니까 퍼져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말을 하고 있죠. 이 책 자체가 수학 잘하려면 뭐 읽어야 돼요? 수학의 정석 읽어야 되죠. 교회를 제대로 알려면 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네트워크 제대로 알려면 사실 이 쇼드 플랜을 제대로 알고 스타트를 하면 훨씬 더 빠르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가 판매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유통망을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21페이지에 아래에서 이제 6번째 줄이 네트워크 마케팅 말 그대로 당신이 구축한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제품의 유통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기본은 제품의 이동입니다. 라고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후원 부분이 또 핵심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만들어낼 것이냐? 나로부터 유통망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24페이지에 네 번째 줄. 상대를 후원한다는 것은 사업 파트너로서 상대와 깊은 인연을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지도 않으면서 회원가입을 요청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일단 후원자가 되었다면 당신을 믿고 가입한 사람의 비즈니스를 구축하기 위해 진심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락. 당신이 누군가를 후원했을 경우 당신에게는 사업을 권유한 사람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업 노하우를 가르쳐줄 책임이 있다. 이 부분을 명심하고 사실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그냥 내 승금, 내 직금, 뭐 내 거만 집중하면서 가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내가 얻고 싶은 걸 얻으려면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면 내 거는 그냥 당연히 되는 거거든요. 그 상대방이 나를 믿고 이 사업을 선택한 사람에게 제대로 책임을 지고서 이제 후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게 이제 25페이지 황대선 말씀하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크게 성공하는 원동력이 후원에 있다라는 게 바로 이 말인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시고, 네, 이렇게 이제 요 부분, 후원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7페이지에 이제 이 표, 피라미드, 최상위는 한정된 사람에게만 가고,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누구라도 최상위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반대국복 IM 팩토리에서도 했는데 어때요? 우리가 야 그거는 뭐 먼저 시작한 사람만 돈 벌고 먼저 시작한 사람만 맨 꼭대기 가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우리 교장 선생님은 막 한 명이에요, 10명이에요? 한 명이잖아요. 회사의 사장님은 한 명만 될 수 있어요. 막 여러 명, 수백 명이 직원이 다 될 수 있어요. 한 명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 자체는 사실은 실제로는 피라미드 구조라는 거고 최상위 계층은 원래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게 사회 구조 자체예요. 근데 우리가 오히려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어때요? 내가 최고 직급이 되는 조건만 맞추면 내가 GP, PP, CL이 되는 조건만 맞추면 그 사람의 수는 한정이 없이 모두에게 다 열린 가능성이 있는 일이 바로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오히려 네트워크 마케팅 역 피라미드 형태라는 거를 명확하게 또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조금 짚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2장. 모든 것은 2 곱하기 2는 6에서 시작된다. 이 부분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민정 사장님 먼저 해주실게요. 솔직히 저도 이거 잘 모르겠어요. 책을 읽는데도 솔직히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처럼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일단은 근데 무슨 일단은 말을 그러면은 솔직히 어떤 부분이 제일 인상 깊고 여기서 이런 거를 깨달았다 뭐 느꼈다 요 정도로만 그냥 나눠주시면 돼요. 음, 페이지를 그냥 말씀하시는 게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 공식에 대해서도 솔직히 읽으면서 설명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후원하는 게 중점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여러 명을, 뭐, 5명 이상을 가르치는 것보다, 2명을 더 집중적으로 가리켜서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읽을 땐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여러 번 읽는 게 좋은데 이렇게 한번 뭐가 핵심인지를 짚어드리고 나면 그 다음엔 다시 읽을 때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이제 오미정 사장님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나눠볼게요. 처음에는 이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음, 이게 보상을 푸는 그런 거를 이게 네키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옆으로 넓이를 뭐 막 이렇게 넓히는 것보다 한두 명이라도 약간 집중을 해서 후원을 해가지고 밑으로 자꾸 내려갈 수 있게끔 이런 구축을 먼저 초보 사업자들의 시스템의 제일 초보에 그거를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계속 밑으로 집중을 해서 같이 후원을 해주면서 하나의 첫 번째 그거를 구축하는 게 제일 핵심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우리 고수 나오실게요. 네, 네. 사장님. 네. 이거는 이제 그거죠. 레버리지 나는 거를 표현한 거고, 저희가 지금 좀 이렇게 곱하기 있으니까 저도 막 이거 읽을 때 되게 극혐했었는데, 처음에. 맞아, 머리 기억나요? 아프고, 처음에 되게 너무 싫어하셨어. 싫다고 막 그랬었어요. 저도 1년 전에. 이게 뭐냐고 막 이해 안 간다고 막 이랬었는데, 결국에는 사업을 해보니 이 곱하기 두 명이 두 명을 만들었고, 같이 그 2명이, 4명이 됐잖아요. 총 2명으로 시작했지만 2명이 나왔고, 그래서 4명이 되면 그 2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하면 6명이 된 거잖아요. 레버리지가 난 거잖아요. 결국 이 곱하기긴 한데 결국에는 보상, 우리 맨날 동그라미 그리는 그 그림이지 않나. 그 그림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35페이지 보면은 여기서는 중간 부분에 당신 네트워크 안에 열정적인 780명을 만드는 일인데 5명을 이제
레버리지가 나면 25명이 되는 거고, 또 25명이 각자 5명을 소개하면 125명이 되는 거고, 125명이 각자 5명씩 소개한다고 하면 그게 625명이 되면서 총 780명이 되는 거예요. 저희 네트워크 망이. 그러니까는 지금도 만약에 오미정 사장님, 한민정 사장님, 저 혼자 말할 때랑 우리 다 같이 말할 때랑 레버리지가 배로 난다는 그 뜻인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혼자서 아무리 해도 780명 사실 못 만든다. 하지만 우리 그룹으로 각자 20명이 5명씩만 자기가 각자 5명씩만 소개한다면 오토시 5명만 소개했을 때 이게 780명, 뭐 진짜 1000명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기 때문에 나와 100명의 소비자보단 내가 함께 뛸 파트너 1명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를 이렇게 찾아서 각자 이렇게 레버리지 나는 어떤 그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론트 라인이 5명을 찾아라. 그 프론트 라인 직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5명도 보면 이 책에서 5명을 얘기를 하는데 저희 회사 보상 시스템이 5명 찾기잖아요. 5명 리더 찾기 게임. 그 리더 찾으면 CL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쇼더 플랜은 어떤 네트워크의 바이블 같은 책인데 굉장히 이 책을 읽을수록 PM의 보상과 너무 똑같다. 어떻게 이렇게 과학적으로 똑같을 수가 있을까? 진짜 정직한 보상이구나. 그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고요. 핵심은요. 꼭 마지막에 이제 우리 사업 티업이 마무리할 지금 거의 DNA 새겨진 것 같아요. 너무. 자, 2장의 핵심은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제목 자체가 모든 것은 2 곱하기 2는 6에서 시작된다. 이 꼴 뭐냐면 레버리지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레버리지 사업. 레버리지가 뭐예요? 지렛대 원리라 그러죠, 우리. 경제학에서 지렛대 원리. 내가 뭐 나 혼자의 힘이 아니라 이게 시간 레버리지가 될 수도 있고 돈 레버리지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모든 성공한 사업가들은 다 레버리지를 이용한다. 시간이건 돈이건 우리 아파트 살 때도 은행 대출 이용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레버리지 한 종류인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2는 6인데 우리가 2 곱하기 2는 원래 4잖아요. 그쵸? 근데 일단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직대 파트너가 2명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2명이 각자 2명씩 소개를 하면 4명이 되죠. 그리고 제 1대가 2명, 2대가 4명 이렇게 돼서 6명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2 곱하기 2는 6이라는 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은 2 곱하기 2는 6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이 사업을 굉장히 쉽게 어쩌면 또 빠르게 바르게 이렇게 진행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사실은 30페이지 맨 위에 나오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큰 수익을 올리려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후원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 2 곱하기 2는 6, 이 개념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 그들을 도와서 훌륭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해주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이건 이제 팀워크 사업이라는 거죠. 팀워크 사업. 근데 그러면 여기서 자꾸 이렇게 뭐 곱하기 나온 게 이게 무슨 의미냐. 사실 이게 그냥 핵심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2 곱하기 2는 4, 4 곱하기 2는 8, 8 곱하기 2는 16 나오죠. 30페이지에. 이거는 지금 몇 단계가 진행이 된 거예요? 3단계가 진행이 된 거죠. 그 3단계가 진행이 되는데 이 3단계가 진행이 되는 것이 34페이지 보실게요. 2 곱하기 2는 4고 2로 처음에 2로 시작했을 때 3단계가 진행이 되면 16명이에요. 3으로 시작되면 몇 명이에요? 81명. 4로 시작되면 256명. 5로 시작되면 갑자기 625명이 돼요. 총 1대, 2대, 3대, 4대가 합쳐서.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큰 차이는 뭐냐는 거죠. 이렇게 16명과 625명이 된 근본적인 차이. 이 근본적인 차이는 직대가 몇 명이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직대가 몇 명이냐. 다른 뭐 어떤 차이가 아니라 직대가 단 2명에서 5명. 단지 직대가 3명 더 늘었을 뿐인데 4대 사업자의 숫자는 625명으로 는 거예요. 16명에서. 이게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4페이지 이 표 옆에 이 최초의 5명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당신이 후원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진지하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몰두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즉 뭐냐? 리더라는 거죠. 5명의 독수리 같은 리더라는 거예요. 이 최초 5명은. 그래서 이 5명은 각각의 5명의 열정적인 사업자를 후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이 5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나의 파트너가 얼마나 리더가 있냐. 그냥 직대에 가입된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파트너 중에 리더가 2명이냐, 3명이냐, 4명이냐, 5명이냐에 따라 나의 네트워크망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천지 차이.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렇게 5 곱하기 5는 25, 25 곱하기 5는 각자 5명씩 딱딱딱 하진 않겠죠. 실제 상황에서는. 그쵸? 좀 더 리더인 사람이 이제 더 확 만들고, 그쵸? 뭐 조금 더 이제 속도가 느린 사람이 있고, 뭐 현실 세계에선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확장돼 가는 건 맞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제 이하에 지금 거의 780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떠요. 780명 정도가. 다 사업자는 아니지만 소비자 사업자 합쳐서. 근데 그 중에 이제 열정적인 라인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5명, 직대가 리더를 몇 명이나 찾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 이 레버리지에서.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 장의 핵심은 딱 그거예요. 그거고 31페이지의 맨 위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31페이지 맨 위에 보면서 이제 우리가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은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접한 사람이나 아니면 접해봤더라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아, 좋은 제품 잘 파는 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좋은 제품 잘 파는 일. 그게 아니죠. 31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설명하면서 의식적으로 후원한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음에 주의하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해도 야 이거 이렇게 해서 팔고 뭐하고 파트너와 미팅하거나 뭐 할 때도 내 생각 자체가 파트너를 후원하고 돕는다는 거에 포커스가 더 맞춰져 있으면 사실 이런 언어가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후원한다, 또 가르친다. 이런 것들을 사장님들이 이제 정확하게 아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 31페이지 위쪽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이제 뭐 직대에 근데 꼭 직대가 아닐 수도 있겠죠. 리더는 직대 나올 수도 있고 뭐 2대, 3대, 4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분이 이제 그 분을 중심으로 이제 퍼지게 되겠죠. 그 유통이. 어쨌든 나의 라인으로 5라인이 열정적인 사업자가 이제 나오는 것이 이런 큰 레버리지에 당연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 37페이지 두 번째 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당신은 열정적으로 사업에 전념하는 5명과 함께 진지하게 사업을 전개하면 그만입니다. 결코 8,580명을 상대로 판매에 힘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열정적인 5명에게 사업을 올바르게 전달하면 네트워크는 자연스럽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아래에 이제 거기는 이해되셨을 것 같고 중간에 37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이 사람이 실제로 이 저자가 되게 성공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가예요. 그래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 물어본다는 거죠. 너무 이 사람 성공했으니까 당신만의 독특한 이런 사업 성공의 노하우가 있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은 대답을 안 하고 오히려 되묻는다 그러죠. 당신의 프론트 라인 중에 늘 함께하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당신의 프론트 라인 중에 늘 함께하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네, 자유롭게 말하셔도 돼요. 네? 열정적인 파트너? 열정적인 파트너, 리더십 있는 파트너.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열정적이고 뭔가 더 리더이고 이런 분은 프론트 라인 중에 늘 함께하는 사람. 늘 우리가 동거동락하고 막 그럴 순 없잖아요. 같이 자고 합숙하면서 이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핵심적인 우리가 그룹 미팅이나 뭔가 회사의 행사나 핵심적으로 사업자라면 참여해야 할 그런 곳에 함께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는 거죠. 내가 배우고 그걸 가르칠 수 있는 핵심적인 함께하는 리더가 몇 명이냐는 거예요.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파트너가 웹상에서는 있어, 컴퓨터상에서는 있어. 그렇지만 그 사업자가 활동도 안 해, 그룹 미팅도 안 들어, 랠리도 안 해. 이러면 사실은 그 사람은 뭐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거죠. 여기서 의미하는. 그래서 나의 프론트 라인은 직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론트 라인 중에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이게 이런 부분이 체크가 되면은 사실은 훨씬 이제 사업 성장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시고.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을 필요는 없잖아요. 뉴스킨에선 최고 직급 블루 다이아몬드 가려면 몇 명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예전에 12명 있어야 돼요. 12명. 접시 돌리기라 했어요. 그래서 이쪽 접시를 돌리면 저쪽 접시가 깨지고 저쪽 접시를 돌리면 이쪽이 깨지고 진짜 최고 직급 팀 엘리트 가면 15명이어야 돼, 직대가. 그거 괴물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5명만 하면 되잖아요. 그쵸? 3명만 하더라도 GP 가가지고 3천, 4천은 벌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너무 땡큐인 거죠, PM은. 3명만 제대로 키워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38페이지 중간에 나오잖아요. 육군, 해군, 공군. 이런 고급 장교들이 한 사람이 직접 통솔 및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우리가 능력이 안 돼서 5, 6명인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실제적으로 5, 6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육군사관 학교에서 200년 이상의 경험으로 실증된 사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5, 6명이 사실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인 것이다. 나의 영향력으로 함께 갈 리더들을 직대로 이끌 수 있는 이제 이 명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5, 6명의 리더를 찾는 게 우리의 사업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39페이지 부분 세 번째 줄. 일단 후원을 시작하면 다운 그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막 후원을 해. 그렇지만 그들 사업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때가 와요. 처음엔 그런 때가 올까 싶고, 그런데 하다 보면 이분이 어느 정도 IM까지는 좀 약한 것 같고, 제가 해보니까 VP에서 EVP 정도, 그 정도쯤 되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 본인이 다 케어할 수 있고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라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쵸? 두세 라인이 만약에 다 EVP, PT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까지는 그 라인들을 같이 많이 후원해주고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줘야겠지만 그 정도까지 된다면 사실은 또 추가적으로 라인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온다. 그래, 그 뜻인 거예요. 이 39페이지는. 그래서 그럴 때까지 후원에 이제 힘쓰면 된다라고 이제 어떤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이제 일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 2장은 이 2 곱하기 2는 6, 이 레버리지 사업에서 가장 핵심은 나와 함께하는 리더가 몇 라인이냐, 몇 명이냐.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2장. 자,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이해 다 되시나요?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 아니, 이렇게 그래서 핵심을 파악하셔서 나중에는 우리 한민정 사장님, 오미정 사장님이 그 전주 정읍 쪽에서 파트너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이 독서 미팅을 실제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장해 놓으려고 일단은 지금 기록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씩 이제 헷갈리시면 다시 또 연락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무슨 의미였냐 이렇게 이제 나눠도 되는 거니까 오늘은 이제 그렇게 파악하시면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3장 세일즈 신드롬. 또 중요하죠. 여기 부분을 우리 오미정 사장님 한번 나눠주세요. 저는 이거는 이 3장에서는 약간 그 직접 판매랑 네트워크 마케팅의 약간 차이를 살짝 알려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세일즈 영업맨들은 그냥 판매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네. 제가 여기서 제일 감명 있었던 건 43쪽에 네. 여기서 보면 가운데 정도에 적어도 3대까지는 아낌없이 후원해야 합니다. 라와 맨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누군가를 후원하는 사람은 책임감을 갖고 보다 많은 지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라는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와닿아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좋네요. 네네네. 또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 여기서는 이게 다인 것 같아요. 네네네. 일단 그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고 우리 한민정 사장님. 네, 저도 마찬가지로 3대까지는 정말 아낌없이 후원을 해야 한다. 거기에 많이 꽂혔고요. 네. 저도 그러기 위해서 더 갈고 닦아야겠구나.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리고 PM의 그런 기회를 또 전달을 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저도 느꼈습니다. 네, 좋습니다. 황다현 선생님 3장이요. 네, 그 3장은 후원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가 나오는데 41페이지에 보면은 우리는 그들에게 밑에 부분에 그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치려 하는 것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과 그것을 바탕으로 성공하기 위한 후원 방법 그리고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그 여기에서 우리는 사실 그들에게 세일즈도 물론 뭐 알려줄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들에게 진짜 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네트워크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 성공하는 방법은 근데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많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루틴이 다 있고 그거를 이제 뭐 베넷5나 어떤 그런 시스템 참석 이런 것들을 저희가 더 알려주고 또 보상 플랜 같은 경우도 또 알려줘야 되고 또 진짜 리더라면 이제 책 같은 것도 좀 읽으면서 파트너들한테 이때는 이런 책을 읽으면 좋더라. 뭐 이런 지금 너의 상황이 이렇게 힘드니 그럼 이 책을 한번 읽어봐. 이렇게 추천해 줄 수 있을 정도의 리더가 돼야 그 내 밑으로 780명이 생기지 않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리더가 아닌데 780명이 생긴다는 건 사실 기적 같은 일이죠, 사실은. 그리고 있다가도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내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탄탄하게 가려면 내 스스로가 셀프 리더가 돼서 공부를 하고 그거를 또 알려줄 수 있는 리더가 되려면 좀 진짜 이렇게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이 들면서 저도 다시 읽으면서 더 책을 좀 요즘에 더 공부를 좀 못했는데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 저도 반성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43페이지에 보면은 당신이 후원한 사람들은 정말로 당신의 내 노하우를 가져갈 수 있길 바란다면 적어도 3대까지는 아낌없이 후원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 직대만 아니라 내 3대까지는 그들이 네트워크를 펼칠 수 있게 가르치고 알려줘야 그 네트워크가 더 깊이 있게 나무처럼 깊이 있게 뿌리 있게 간다 이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 노하우를 말 그대로 내 노하우를 가져가길 바란다면 내 자신이 먼저 노하우가 있어야겠죠. 내가 노하우가 없는데 내 파트너들이 노하우를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3대까지.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네트워크는 사실 탄탄하게 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 해바라기처럼 그냥 팔다가 끝나겠죠. 지쳐서 나가 떨어지겠지. 세일즈만 하다가. 근데 내가 진짜 내 프랜차이즈로 자동 라인으로 그냥 내가 없어도 그곳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교육을 하고 이런 걸 바란다면 내 스스로가 정말 그런 노하우를 만들어서 진짜 다른 뭐 형제 라인 리더들 이런 사람들보다 그룹에서도 항상 더 내가 진짜 내 파트너들이 봤을 때 진짜 내 황당 사장님 노하우 갖고 가고 싶어. 이렇게 빛나는 리더가 돼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한 번 더 했고 또 더 노력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44페이지 보면은 내가 있으면 톰을 가르치고 톰, 캐럴, 베티까지 계속 후원을 하죠. 3대까지. 3대까지는 후원을 교육하는 후원을 계속하고 신경을 써야 되고 직대 밑으로도 좀 신경을 써야겠다 이 생각을 또 했어요. 그래서 45페이지에 보면은 후원을 할 때는 반드시 3단계 깊이까지 계속 3단계까지 계속 후원을 하고 가르치고 복제를 해라 이거를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성공 열쇠다. 그렇게 봤고 또 47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에 그가 그 짧은 기간 내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성공한 비결은 자신의 노하우를 다른 사람에게 잘 가르친 거다. 내 노하우를 다른 사람에게 잘 교육한 거죠, 한마디로.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가르친 거다. 나의 모든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가르친 거다. 그럼 나의 스킬의 깊이가 정말 있어야지 어떤 모든 노하우, 뭐 인스타, 유튜브, 뭐 책,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독서 및 이런 스킬까지 다 갖춰야 내가 진짜 뭐 큰 리더, 제 CL까지 가야 된다면 정말 그런 걸 모든 계속 나를 계속 성장하는 결국은 일이구나. 나를 계속 채찍질하면 나를 성장하고 내가 진짜 계속 발전하는 그런 내가 내 자신부터가 발전하는 사업이구나. 결국에는 내가 선생님이 돼서 가르쳐야 되니까요. 그렇게 다시 한번 느꼈고 진짜 계속 그 3대까지 후원해라. 그거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 지금 네. 황다현 선생님이 사실 거의 핵심을 다 짚어주셔가지고 저는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그 부분들에서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만 조금 할게요. 지금 말 그대로 여기 세일즈 신드롬 보면 40페이지 소제목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제품과 사업의 기회를 함께 나누는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함께 나누는 사업. 근데
여기 그래서 41페이지 아래쪽에 지금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 성공하기 위한 후원 방법, 그리고 가르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된다라고 나왔어요. 그게 사실은 자 42페이지 한번 볼게요. 42페이지에 당신의 직대 파트너가 한 명이 생긴 이 그림이 나오죠. 이 그림에서 사람들은 보통 누군가를 후원하는 게 뭐예요? 같이 동행을 해서 뭔가 STP 해주고 제품 설명해주면 그것만으로도 자신의 노력이 모두 상대방에게 전해져서 그 사람이 자신을 그대로 따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또 와닿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내가 IMM VP 정도 막 가다 보면 나는 열정적이어도 내가 그냥 알아서 막 이렇게 공부하고 어쩌고저쩌고 한 것 같은데 내 파트너는 내가 현장에 가서 보여줘도 안 하네,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중간 리더가 더 큰 핵심 리더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파트너를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돼. 가르치는 능력. 내가 가서 다 해주면 절대 안 돼요. 내가 가서 보여주는 거는 두세 번, 세네 번 정도로 그만하셔야 되고, 물론 내가 더 잘하면 답답할 수도 있겠죠. 그 현장에 따라가서 그럴 수 있겠죠. 그치만 중요한 건 뭐냐, 레버리지가 일어나려면 나 혼자 그냥 계속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파트너가 나와 똑같은 복제인간처럼 뭔가 손오공 후 하면 이렇게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도 능력을 갖춰야 그의 리더의 자리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43페이지에 위에 보면은 세 번째 줄 위에 원이 후원한 사람이죠. 스폰서를 의지하는 한 그 스폰서가 사라지면 아래의 원 파트너는 중심축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사업이 진행이 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파트너가 홀로 오롯이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끔 처음에 후원은 해주지만 가르쳐야 된다. 제대로 가르쳐줘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 이제 3대까지 아낌없이 후원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럼 3대까지를 후원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1대도 내가 가서 해주고 2대도 내가 가서 해주고 3대도 내가 가서 해주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44페이지의 그림. 당신이 톰에게 가르치죠. 이 사업을 가르쳐요. STP도 가르치고 구성하는 것도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가르치겠죠? 그런 다음에는 톰의 이하에 캐롤이라는 또 리더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캐롤에게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누가 가르쳐야 돼요? 톰이 이 캐롤에게 이제 가르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베티, 3대가 있죠. 베티를 캐롤이 후원할 수 있게 캐롤이 후원하는 방법을 처음에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톰에게 상담을 하겠죠. 그 톰이 캐롤을 가르치는 방법까지도 가르쳐줘야 된다. 1대 스폰서가. 당신이.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톰을 가르치고 톰이 캐롤 1대를 가르치고 2대로 후원할 수 있게 또 가르치고 후원하는 방법을 이제 다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44페이지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당신은 캐롤에게 후원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톰에게 가르쳐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파트너들이 많이 생기면 내 직대 파트너가 이대와 어떻게 이제 관계를 하고 상담을 해주고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가지고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3단계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단계까지 나가지 않으면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45페이지에 이제 6번째 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공의 열쇠가 사실은 이런 후원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47페이지 성공의 비결이 자신의 노하우를 다른 사람에게 잘 가르친 것이다.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핵심이죠. 핵심이고 근데 이제 48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세일즈맨 예시가 나오잖아요. 완전 슈퍼 뭐 판매왕 이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해바라기처럼 혼자서 130명을 지금 후원했다고 나오죠. 이 그림이 이제 뒤에서도 계속 이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 슈퍼 세일즈맨은 어때요? 혼자서 능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130명을 그냥 오토십에 막 풀셋 걸어버린 거예요. 혼자서 근데 5-6명밖에 통수를 못하는데 130명 할 수 있어요? 사장님네 직대로 130명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너무 힘들어 갑자기. 거기 막 계속 쫓아다녀서 130명 명령 관리를 생각하면 갑자기 머리가 아파요.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트워크는. 그래서 이 48페이지 중간에 열정적인 5명을 후원해서
그들이 각각 다른 사람을 후원하도록 가르치는 것과 이게 처음에는 느려 보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단지 후원만 하는, 단지 가서 내가 끊어주는 거, 단지 후원만 하는 세일즈맨의 방법 중 어느 쪽이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되냐는 거죠. 처음에는 세일즈맨이 너무 이제 능력치가 좋으니까 후자가 더 빠를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이 열정적인 5명을 후원해서 가르치는 게 결국에는 훨씬 더 빠르게 레버리지가 일어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나 혼자 이제 교육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룹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배우게끔 해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나 혼자 하나부터 10까지 다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시스템을 레버리지 하는 방법이죠. 시스템에 들어와서 그런 것도 이제 배울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거고 49페이지 밑에서 4번째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 후원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히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이 부분도 굉장히 핵심이죠. 내가 막 직대로 막 100명, 200명 하느라고 돌아다니면 처음에 했던 사람 어떻게 돼요? 다 없어졌어요. 처음에 한 50명은 다 없어진 거예요. 파트너도 처음부터 막 갑자기 20명, 30명 막 직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한 10명 다 없어져 있을 거예요. 나만 계속 팔면서 그냥 간다면. 그게 아니죠. 내가 처음에 나랑 같이 나를 믿고 인생을 함께 하기로 바꿔보기로 결단한 나의 파트너를 확실하게 후원을 해서 가르치고 이 사람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고 50페이지 맨 위에 보면 후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열심히 해 이렇게 하고 난 나대로 또 팔려고 다니면 후원받은 사람들이 진정한 비즈니스로부터 멀어지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3장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막 여러 사람에게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이 5명을 제대로 후원하고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방법이 가르치는 방법을 가르치고 또 후원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장 네킹 프레젠테이션 3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 4가지.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실전적인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실전적인 부분들 반드시 해야 할 일 4가지. 우리 한민정 사장님 이거 한번 나눠 주실게요. 저는 죄송해요. 여기까지는 못 읽어봤어요. 그래요? 네, 7장까지 숙제를 하셨어요. 오늘 뭐 한 건 다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7장이 27이라고가 아니라 7페이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 너무 금방 끝나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셨구나. 제가 그렇게 이제 숙제를 조금 내드리는 스타일은 아닌데 아직 잘 모르셔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오미정 사장 혹시 읽으셨나요? 네. 네. 여기는 방금 황다현 사장님이랑 변아른 사장님이 얘기하신 방금 그거를 풀어준 내용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그 3단계, 그 4단계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 장에서 알려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57쪽에 보시면 어떻게 하면 오너 드라이버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후원한 사람들에게 각자 후원한 사람들을 도와 3단 기업까지 어떻게 진행하는가를 알려주는 방법을 당신이 확실히 가르쳐주면 됩니다. 방금 변환 사장님이 얘기해 줬듯이 제가 모든 사람을 후원을 하는 게 아니고 제 밑에 직대 사장님이 그 밑에 2대 사장님을 후원하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 밑으로 나가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60쪽의 맨 밑에 쪽에 보면 당신은 결코 잘 판매하는 사람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매일 10,000원 전철을 타고 출퇴근하지 않아도 되고 매달 100만 원이나 200만 원 혹은 그보다 더 많은 부수입을 얻고 싶어하는 의욕적인 사람을 찾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일즈맨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이 사업을 같이 해서 함께 나가는 게 에너지도 더 좋아지고 저 또한 그러면서 그런 구축하는 방법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거기까지죠? 네. 네, 우리 황다현 사장님. 네, 저도 오미정 선생님이랑 비슷하게 좀 느꼈던 것 같은데, 다른 걸 나누자면은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 제품을 애용해라. 제품을
뭐 54페이지 제품을 애용하는 것부터 사업이 시작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위에도 회사의 제품을 애용하는 것은 좋은 제품을 사용한다는 장점 외에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제품을 이해하고 감동을 받으며 그 장점과 특징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참 정읍 라인 오미정 사장님, 함윤 사장님이 참 잘하고 있구나. 왜냐면은 너무 이제 하이다방으로 막 진심을 다해 하고 그걸 느끼고 그래서 전달을 했을 때 파워가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더 세요. 사실 저는 하민호 사장님도 그렇고 오미정 사장님도 그렇고 호전 반응이나 이런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되게 치고 나가는 그런 얘기를 제가 전화로 이렇게 들었을 때 오히려 저도 이렇게 배우고 저희가 에너지를 오히려 받더라고요. 오히려 내 파트너들도 이렇게 자신 있게 호전 반응을 막 치고 나가는데 내가 뭐가 더 나도 오히려 거기서 에너지를 받으면서 미투에서 에너지를 받았던 거죠.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 제품을 애용하고 느끼고 막 이렇게 정말 진심을 전달하는 파워는 저는 제 라인 그룹 중에서 이쪽 정읍 라인이 가장 최고지 않을까. 이걸 보면서 참 잘하고 있구나. 그걸 또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품을 애용을 해서 이제 기여를 넣는 거죠. 출발을 하기 기여를 넣어서 누군가를 후원해서 함께 사업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 그 제품을 꼭 애용을 해야 되고, 그 제품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되고, 함께 나눠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업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사업은 아닌 거죠, 사실은. 결국엔 내가 그 회사 제품을 느끼고 체험하고 나누면 되는 사업이죠. 그걸 또 가르치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제품의 애용 그 부분 굉장히 처음 사업자들 리크루팅 할 때 그걸 제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해다방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되게 이걸 보면서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을 하고 있구나. 그런 걸 또 느꼈어요. 그리고 오미정 사장님처럼 60페이지에 부수입을 얻고 싶어 하는 의욕적인 사람을 찾는 거.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찾는 게 맞아요. 낫다는 거죠. 제품 먹는 사람보다 한마디로. 그렇죠. 내가 정말 나랑 부수입을 벌고 싶어 하는 내 파트너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여기서는 반드시 해야 할 4가지에서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이 순서죠, 순서. 그래서 53페이지 중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래요?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 거래요. 이 캘리포니아를 간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캘리포니아로 떠나는 건데 캘리포니아의 태양이 성공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로 떠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일단 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거는 일. 이때는 어때요? 비용이 들어요, 안 들어요? 기름도 안 넣었으니까 그냥 비용은 안 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네트워크를 내가 하겠다고 이 사업에서 성공을 하겠다고 결정하고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출발이 이 결단이다. 근데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이제 차에 기름을 넣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일단은 기름이 있어야지, 연료가 있어야지 갈 거 아니에요. 캘리포니아까지. 그게 바로 제품 애용이라고 나온 거야. 두 번째 단계가. 그래서 스스로 내가 제품을 애용하고 어떤 게 좋다는 걸 알고 명확하게 그렇게 알수록 근데 이제 소모품인 거죠. 매일매일 이렇게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제품이 사업적인 어떤 아이템이 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런 건기식 시장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맞는 거고 그렇게 제품을 이미 이제 애용을 하셨잖아요. 우리 오미정 사장님도 몇 개월 쓰시면서 정확하게 아셨고 한민정 사장님도 이 비포 애프터, 이 갈비뼈 애프터 너무 좋잖아요.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렇게 돼서 애용을 한 다음에는 3번, 세 번째 뭐예요? 출발하기 위해 기여를 넣는 일. 이게 이제 55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어요.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출발하기 위해서 기여를 넣는 건데 이 기여가 그냥 일단만 넣는 게 아니에요. 기여를 넣는다는 것에 의미가 나와 있죠. 55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이때 기여를 넣는다는 것은 뭐예요? 누군가를 후원해서 함께 사업을 전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군가를 후원해서 함께 사업을 전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때부터 진정한 사업이 스타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56페이지 맨 위에 줄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5명을 후원하는 건 이제 계속 나오죠. 근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이 나와요. 5번째 줄에. 56페이지 5번째 줄. 유의해야 할 점이 뭐냐. 5명의 열정적인 사람들도 각각 자동차에 1단 기어를 넣지 않으면 나는 2단 기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동차 앞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5명을 리크루팅했지만 이 5명이 아무도 안 뛰어. 그럼 내가 캘리포니아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이 사람 5명, 내가 찾은, 내가 함께하기로 한, 나의 손을 잡은 이 5명 열정적인 사람들이 각자도 기여를 일단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기여를 넣는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각자도 5명씩 찾는다는 거예요, 리더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5 곱하기 5는 25니까 총 30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단 기여까지 들어간 상태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3단 기여는 뭐냐? 3대까지 각자 5명씩 리크루팅을 한 2대 25명이 각자 또 5명씩에게 이 사업을 전달하면 125명이 되겠죠? 그렇게 돼서 3단 기여까지 가는 것이 고속 드라이브가 된다라는 거예요. 고속. 이 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57페이지에 가능한 빨리 4단 기여를 넣으려고 노력할 것이겠죠. 당연히 이거는 뭐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건데,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이 4단 기여까지 간 사람을 오너 드라이버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4단 기여까지. 그래서 오너 드라이버가 되면 당연히 훨씬 더 편안하게 재정적인 부분이나 레버리지나 모든 부분이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하면 오너 드라이버 될 수 있냐는 거지. 다 오너 드라이버야 되고 싶지. 그렇잖아요. 오너 드라이버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냐? 그거는 57페이지 그 중간 부분 하고 있어요. 후원한 사람들에게 각자 후원한 사람들을 도와서 3단 기업까지 어떻게 진행하는가를 알려주는 방법을 당신이 확실히 가르쳐주면 됩니다. 라고 나오죠. 아까 나왔던 거의 반복이죠. 내가 가르치고 가르치는 방법을 또 가르치고 이거를 이제 하라는 거예요. 3단계까지. 그렇게 하면 그들 각자가 다 셀프 리더가 되고 그들 각자가 다 성장하는 리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건데 그 다음에 4번째 단계가 58페이지 맨 위에 나와요. 4번째로 해야 될 일.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일단은 사업을 결정하고 내가 이 제품을 애용하면서 제품력을 정확하게 알았고 그 다음에 3단계, 4단계까지 후원을 해 나가면서 4번째로 해야 될 일이 그룹원들과 이 제품의 좋은 점을 함께 나눌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그룹 미팅에서 항상 체험사를 발표하죠. 우리가 수유에서도 어때요? 이제 사업 설명하면서 항상 체험사를 발표하잖아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왜냐면 나는 몸이 하나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는 것과 그런 어떠한 임상이 다 다르잖아요. 내가 어제 건강그룹장님이 수요에서 강의하시면서 이러면 너가 비염이 아니고 아토피가 아니고 네가 무슨 당뇨 환자가 아니면 네가 어떻게 확인할 거냐. 어떻게 네 몸으로 다 확인한 다음에 사업하려고 하면 늦은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내가 나 혼자 확인할 거면은 내가 지금 갑자기 90세가 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빠르게 사업적인 전달을 해서 그들이 함께 애용하게 만든 다음에 좋은 점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저도 어때요? 제 파트너들이 이런 거 좋아졌다 저런 거 좋아졌다면 나한테는 전 반감념이 없어. 뭐가 없어.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런 게 좋아지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사실은 이런 것들을 경험을 또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시스템인 거죠, 사실은. 그 시스템에서 그게 이제 58페이지에 7번째 줄. 그룹 구성원들과 제품의 좋은 점을 함께 공유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읍에서 오프라인 미팅이 만들어진다. 그런다 하더라도 이 제품의 좋은 점, 체험사를 항상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고 가능하면 그룹 구성원뿐 아니라 다양한 기회를 통해 만난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제품의 좋은 점을 나눴으면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내가 어떤 다른 미팅이나 다른 어떤 모임 같은 데서도 이렇게 이제 나누면 당연히 이제 네트워크 확장되기 때문에 그들이 새로운 사업 파트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4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4번째 단계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때요? 내가 애용하고 그 다음에 제품의 좋은 점을 나누라고 했어요. 내가 애용하고 그 다음에 후원하고 제품의 좋은 점을 나누라 했어요.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애용해서 정확하게 이 제품의 사업성을 알았으면 사업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사업을 전달해서 함께할 팀을 구축하면서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순서의 중요성이 어디 나오냐면 59페이지 마지막에서 2번째 줄. 당신이 3단 기여로 바꾸지 않고 3단 기여 부분을 빼버린 거예요. 3번째 단계를 빼버리고 제4단계 소매 아이템에만 전념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차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 혼자 계속 알리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이 3단계를 빼놓고 4단계만 계속하면은 사실 세일즈맨 같이 이제 된다라는 거니까
이제 그 부분을 유의하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60페이지 오미정 사장님이랑 항상 말씀해주신 이 부분이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은데 어떻게 찾냐 이거인 거잖아요 사실은. 리더가 그렇게 많지 않고 잘 살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근데 그냥 뭐 잘 파는 사람, 보험왕이 별로 없고 뭐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나의 명단은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너무 건강을 찾고 싶은데 너무 여유가 없어서 그냥 이 영양제 먹으면서 이 영양제 먹을 돈만 나왔으면 좋겠다. 이래도 괜찮고, 나는 지금 이제 서울에서 맨날 9시에서 5시까지 막 출퇴근하는데 이 지옥철 좀 그만 타고 좀 자유로운 삶을 찾았으면 좋겠다. 라든지, 내가 지금 너무 매달 마이너스 50만 원만 마이너스여가지고 이거를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든지, 뭔가 이 꿈의 크기는 다를 수 있겠죠. 이렇게 작은 게 있을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이 일에서 한계를 너무 느껴서 일 자체를 통째로 바꿔버리고 싶고, 아니면 나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난 분명히 더 잘 사람인데, 나는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러고 벌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꿈의 크기는 천차만별이겠지만 어쨌든 내가 현재 있는 이 상황을 바꾸고 싶고 뭔가 더 잘 살고 싶고 이런 니즈가 있는 사람, 의욕적으로 이런 니즈와 타이밍에 맞는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신이에요? 내가 그 사람 니즈가 있는지 없는지를 말 안 해보고 알 수가 있어요? 없겠죠. 난 니즈가 있는 사람을 알 방법이 없잖아요. 예로도 저희 그 김연경 사장님이라고 제 직대 다른 사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의 이제 파트너 사장님이 된 김승희 사장님. 그 김승희 사장님도 한 사업 시작하고 2달 만에 IMM, 2~3달 만에 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그 김연경 사장님의 명단에도 없었던 사람인 거지. 김승희 사장님은.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잘 알지는 못하고 그 사람이 니즈가 없는지 있는지 뭐 잘 모르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냥 반영구 이거 배울 때 같이 수강했던 그냥 수강생 언니 한 번씩 차 마시는 사이. 근데 결혼식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내 결혼식에 와줬으니까 그 언니가. 그래서 결혼식 끝나고 그냥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응? 명단으로 쓰지도 않았던 사이인데 밥 먹는 자리에서 언니 와줘서 너무 고마운데 어떻게 살아 하면서 PM 얘기를 자연스럽게 했더니 이제 그 사람은 마침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내 노후를 뭔가 이제 준비해야 될 타이밍인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던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리크루팅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신이 아닌 이상 그 사람 니즈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냥 꿰뚫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많은 분들에게 전달을 해보면 이런 니즈가 있는 사람들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니즈가 있는 사람을 찾는 게 가장 빠른 일이다.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리 내가 가르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63페이지 중간에 나오죠. 이제 당신 자신의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내가 나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룬다는 결단을 하고 실제로 그걸 이뤄냈을 때 그때가 가장 나와 함께 뛸 열정적인 사람들이 나오는 타이밍이에요. 사실은.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조금 편안하고 그렇게 막 바쁘지 않고 천천히 가고 이렇게 하면 그 임계점은 절대로 오지 않아요. 임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일은 사실 절대로 그 시간은 오지 않고 내가 약간 숨이 헐떡헐떡한 정도의 목표를 갖고 그거를 향해서 막 뛰어나가면 그 내 열정을 보고 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현재 내 결과를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지인들은. 이 사람의 지금 열정 제가 눈이 돌아서 막 뭘 하는데 솔직히 한민정 사장님도 그러지 않았어요? IM 갈 때? IM 갈 때 갑자기 막 며칠 만에 몇 천을 하더만. 그래서 내가 뭐야? 저분 뭐야 갑자기?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쭉쭉쭉 해나가고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한번 점프업을 할 때 에너지가 나오고 뭔가가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나의 내통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미정 사장님처럼 이렇게 또 함께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파트너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런 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실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승급을 계속 노력하셔야 되는 이유가 사실 또 그런 부분에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5장 네트워크는 폭이 아닌 깊이로 이 부분 한번 할게요. 우리 오미정 사장님. 저는 이 중간에 책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냥 끼어 들으셔도 돼요. 저는 여기서 이 책에서 제일 마음속으로 제일 좋은 5장이었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딱 그 제목부터가 네트워크는 폭이 아닌 깊이. 그러면서 되게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면서 제일 그중에 좋았던 게
67쪽에 이쪽에 저는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늘 상기하기 위해 사무실 책상 앞에 그런 글귀를 붙여 놓았습니다. 도중에 포기하는 자가 패배자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뭐 베네핏풀 그런 사업자방이나 가면 이제 저희가 뭐 오토십 했습니다 축하하고 서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공유하면서. 근데 그거를 계속 보면 어느 날은 되게 좋은데 어느 날은 제가 되게 늦은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막 급해지면서 나는 왜 약간 자괴감도 들고 막 여러 가지의 감정을 그 방에서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한민정 사장님이랑 소통하면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달리는 게 진정한 승리다라고 생각한다고 서로 많이 소통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글귀를 보면서 아, 먼저 막 달려서 1등을 하겠다고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꾸준히 왜냐하면 정말 황금 타이밍이잖아요. PM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빨리 달리지 않아도 약간 계속 꾸준히만 가면 PM은 황금 타이밍이기 때문에 꼭 성공한다. 이거를 여기서 딱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나만의 속도를 갖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소통과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후원자들의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라는 그 글귀를 봤는데, 그러니까 후원자가 생겨서 똑같은 거예요. 또 빨리 뛰어라고 책짓질을 하는 게 아니고 도끼를 갈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게 늦게 달려도 포텐이 터지는 그게 강력하다. 약간 그런 걸 느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까 처음에 그 전 단계에서 얘기했듯이 뭐 기여를 넣고 뭐 제품을 이용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약간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게 튼튼히 하다 보면 내가 집을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 밑바닥 그 공사가 정말 튼튼하게 돼서 그걸 기반으로 돼서 내가 무너질 일이 없다. 약간 그런 거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오미정 사장님 말 들으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다들 들어요. 많이들 들고 저라고만 안 들겠어요? 저도 이제 많이 있으니까 또 같이 이렇게 달리는 분들이 저도 초반에 있었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보고도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성공 유전자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 거를 보면서 나도 잘하고 싶고 나도 더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은 성공을 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좋은 스트레스죠. 그런 것들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되게 이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나를 이제 너무 옥죄면 안 되기 때문에 방금 오미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속도대로, 그쵸? 근데 그 속도가 남들의 속도랑 비교하진 않아도 돼요, 당연히. 그치만 이제 나의 속도랑은 계속적으로 비교를 해야겠죠. 나의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빨라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빨라야 되고, 나의 속도랑 집중하면서 내 속도를 계속 올리려는 노력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뉴스킨 처음에 얼마나 못했다고요? 20만 원 벌면서 1년 했다고요. 이제 와서 말이지만 막 다 싸우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아무튼 제 못했었던 시절의 얘기도 나중에 좀 들려드릴게요. 저번에 채브라 하장한테는 다 말했더니 어머 이러면서 절친을 막 몇 년을 안 보고 인성이 막 그랬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힘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지금. 또 이 감성적인 부분이나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배려하시는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우리 사장님 만나면 말 들으면 그런 부분이 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한민정 사장님도 울컥해가지고 지금 아, 엄마 마음 또 아, 좋습니다. 우리 황대 사장님이 해주실게요. 오자. 네. 저도 오미정 사장님 시기에 딱 IM 전에 딱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똑같은 마음이었고 진짜 베네방 보기 싫다고 맞아. 아르선선님한테 나랑 너무 똑같아서 지금 내가 소름 끼쳐서 그래. 딱 그 들었어. 시기에 아르선선님한테 나 베네방 하기 싫다, 안 보고 싶다고 이거 나가고 싶다고 이 정도까지 말했어요. 난 자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시간이 없고 그 샵이 매여 있는데 남들은 막 미팅하고 이런 걸 보니까 막 너무 막 더 숨 막히는 거예요. 난 답답하고 난 매여 있으니까 뭐 그래서 똑같이 불안감을 느끼고 막 그 베네방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거를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냥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책을 읽으면서 아니라는 걸 알고 그냥 계속 앞을 보고 간 거죠. 앞을 보고 가니까 처음에는 내가 조금 내 성장이 좀 멈춘 것 같다가도 내가 계속 똑같이 내가 매일매일 하는 거를 매일매일 똑같이 노력을 하다 보니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내가 성장이 확 오르더라.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그 물이 끓기 전 100도 되기 전에 그 임계점이 있는 거라서 이 한 단계만 넘으면은 올라갈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저랑 너무 똑같은 감정 느끼고 있어가지고, 예. 그냥 다 그게 이 루틴인가 봐. 그래서 저도 지금 저도 65장 밑에 부분에 저도 느껴요.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잠깐만요. 엄마, 문 닫아야 돼. 시끄러워요. 나 지금 미팅 중이야. 문 닫아야 돼. 엄마! 잠깐만. 청소기 지금 하면 안 돼요. 잘 안 들려요.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그러니까 트레이닝 기간이 끝날 때까지 매달 수익과 사업에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저도 지금 저도 느껴요. 지금 EVP인 저도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야. 이거는 다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에요. 저도 지금 막 EVP고 바로 PT가 눈앞에 있는데도 그 마음이 든다는 거죠.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고 뭐 누구나 다 불안감이 있다.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66페이지의 그림처럼 막 앞으로 치고 가고 미리 시작한 사람들, 네트워크 전문가들 막 치고 가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막 부정 털릴 때 있잖아요. 사실 부정 털릴 때 있는데 근데 여기 말대로 67페이지 말대로 레이스의 중간에 결승 테이프가 없다. 그러니 계속 달리면 누구나 승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속도의 차이인 거죠. 속도, 타이밍 차이, 속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냥 근데 PM 같은 경우는 꾸준히 노력하면은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1년 안에는 확실히 답이 나오기 때문에 1년 안에 답이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지금 그 불안한 감정을 보이지 않는 거를 너무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그냥 시크릿해서 그냥 목표를 향해서 그냥 뚫고 가는 거야. 그 불안한 감정은 조금 억누르고 그냥 보이지 않는 걸 믿고 갔을 때가 사실은 불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이지 않는 게 있긴 하지만 이미 그 성공자들이 성공한 그 확실한 게 있으니까 그룹장님들, 스폰서님들 그 성공한 그 노하우만 보고 그들의 목표만 보고 그냥 그들이 하라는 대로만 성공자들의 말을 듣고 그냥 가면은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었고요. 그리고 68페이지의 중간 부분에 보면은 여기서 2 곱하기 2 6을 설명할 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무한한 가능성에 흥분해서 가슴이 두근거리던 초창기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 듭니다. 이 말을 하는데 이분은 이미 성공자니까 그 초창기 때 그 설레었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가슴 두근거린다. 이 문구를 보고 한 1년 정도 지금 해보니까 진짜 그 무한한 가능성이란 말을 쓸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음에 진짜 감사하다. 무한한 가능성 있는 사업을 네트워크는 아니고서야 지금 저희 소시민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그 무한한 가능성에서 내가 펼쳐나갈 수 있는 사업이니까 진짜 집중해서 하면 인생 바꿀 수 있겠다 생각이 자꾸 사업 설명을 좋아요. 그리고 70페이지 보면은 안반 건물 짓는 거잖아요. 저희가 시스템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안반 땅을 파서 이제 안반을 쌓는 거죠. 그 과정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4단계까지 나오면 건물 4층이 나온 거고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짓는 거니까 지금 이 어떤 차례대로 순서대로 지금 잘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자. 저 역시도 지금도 저도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믿고 안 보이는 그 건물을 짓는 과정을 좀 믿고 가야 되는 거고 71페이지에 앞으로 10cm만 더 파면 금맥을 다다를 수 있는데 포기를 한다면 그 금맥을 못 본 채 포기하는 것 같다는 거죠. 10cm만 땅을 더 파면 금맥이 나오는데 그거를 놓치는 거지. 한 단계만 오르면 되는데 그거를 포기할 수 있는 걸 같기 때문에 지금 더 열정 있게 그냥 이럴수록 더 그냥 오히려 두려울 때는 도전하라. 롤프 소르고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는 오히려 오토시 한 명한테 사업 설명하고 뭐 보상을 풀어본다던가 나의 어떤 작은 목표, 작은 성공, 내가 오늘은 이걸 성공해봐야지 어떤 그런 걸 하면서 내 작은 성공이 자꾸 쌓여가지고 큰 성공으로 만들게 불안감이 쌓일 때마다 오히려 저도 막 불안감이 쌓일 때마다 유튜버 되기 뭐 내가 내 나만의 어떤 목표를 해서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차라리 그렇게 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뭐 유튜버 되기 뭐 인스타에 뭐 다이어트 같은 거 뭐 릴스로 올려서 광고 한번 돌려보기 막 이런 걸 계속 함으로써 거기서 반응이 오면서 그 두려움을 잠시 멀리하고 그냥 긍정적으로 목표를 향해서 자꾸 도전했다. 그러니까 두려울수록 베네방 스트레스 받을수록 그냥 더 다른 나의 목표를 설정해서 그냥 벽이 오면 벽을 주먹으로 치고 나가는
어떤 뚫고 나가는 그렇게 사업을 하면 좀 나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었습니다. 황다현 사장님은 멋있죠. 벽이 오면 막 치고 나간대. 근데 저 역시도 두렵다는 거야. 나 역시도. 맞아. 실제로 베네방에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아서 처음에. 근데 지금 어때요? 황다현 사장 막 반갑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뛰어넘어서 결국에는 내 거로 만들었기 때문에 멋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런 스트레스 받는 과정이 있었지만 힘들었지만 저도 이겨내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파트너들한테 리얼 스토리를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미정 사장님도 지금 이게 역사가 될 수 있게. 예, 맞아. 노하우. 나도 그랬었지만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어. 너무 멋있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이제 5장의 네트워크 폭이 아닌 깊이로 판다. 그래서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린 나무가 튼튼하듯이 깊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65페이지의 세 번째 줄. 저는 이 앞부분부터 되게 와닿았던 게 이제 PM은 정말 주기가 빨라요. 다른 네트워크는요, 한 명 리크루팅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 한 명을 나처럼 가르치는 것도 막 3년씩 걸려요. 2년, 3년. 근데 솔직히 말해서 PM 그래요?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한두 달이면 솔직히 뭐 STP나 뭐 어디 실험하고 뭐 하는 거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정말 이 평생 유통권 따는 게 정말 오토시 풀셋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이 타이밍적인 부분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업을 또 빠르게 결정하시잖아요. 이 서클이 굉장히 빠르게 온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업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다라는 생각이 요새 더 들면서 느껴지는 건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열정적으로 막 뛰어드는데 벽을 만나자마자 꼬꾸라지고 막 총을 맞자마자 사라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려면 처음부터 올바르게 출발하는 방법의 중요성을 확실히 알려줘야 된다. 저는 이 부분이 요즘 이 PM을 하면서 정확하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읽으면서 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럼 올바르게 출발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아까 오미정 선생님도 짚어준 것처럼 이 책에서는 사실은 제대로 이 공부하는 시간을 거쳐서 도끼를 갈고 그걸 나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도끼를 가는 시간 동안 뭐라고 써 있어요?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트레이닝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매달의 수입과 사업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주의를 줘야 됩니다. 나는 이제 QM 지났어. 근데 다른 사람들이 막 네트워크면은 시작하자마자 1,000만 원 버는 줄 알고 야, 너 뭐 얼마 버냐? 500만 원, 1,000만 원 버냐?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사기꾼 아니에요? 이 세상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누가 벌어요? 사자나 벌지. 변호사, 검사, 판사, 의사 이런 사람들이랑 버는데 뭐 의사가 그냥 한순간에 뚝딱 한 달 만에 돼요? 그들은 6년 공부하고 2년 또 레지던트 인턴 다 하고 10년 넘게 쥐꼬리만 하게 아니지 돈을 더 싸들고 들어가서 공부하고 나서야 그 돈을 버는데 요즘은 어때요? 그 돈을 다 싸들고 가서 공부를 하고 나와서도 병원이 안 돼가지고 자살하고 이런 데서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냥 네트워크는 시작만 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줄 알고 그냥 스타트하면 나도 왜 이 돈이 이거밖에 안 되냐. QM하고 한 달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러고 남들도 그러고 그렇게 바라는 것 자체가 사기꾼이고 도둑놈 심보라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이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맞잖아요. 일반적인 일에서도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거야. 황다현 사장님 월 1,000만 원 이미 넘는 이제 직종에서 일을 하고 계셨지만 그거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냐는 거예요. 그렇게 속눈썹 전문가 되는데 얼마나 걸렸냐는 거예요. 10년 넘게 걸렸다고 얘기하셨어.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일이건. 근데 PM은 너무 감사하게 10년까지 안 걸리고 빠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을 하고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스타트하는 사람들이 야, 너 시작만 하면은 그냥 독방석에 앉아 이렇게 전달하면 총 맞고 바로 나가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올바르게 진행하는 거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정확하게 이 사업을 알고 트레이닝이 될 때까지는 네가 수입이 얼마건 간에 신경 쓰지 마. 그냥 너 진짜 돈 제대로 더 벌 수 있는 그런 대학교 와가지고 배운다라고 생각해라고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67페이지에 67페이지 이런 훌륭한 레이스를 펼치려면 당연히 트레이닝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누군가를 후원했을 때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죠. 당연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최소 2주에서 6주까지 트레이닝 기간으로 생각하래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QM이 있잖아요.
우리한텐 QM인 거예요. 그 QM 기간을 사실 뭐 2주, 3주, 4주 이렇게 되겠죠? 그런 기간 동안 이 사람이 명확하게 더 알 수 있게끔 안내를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트레이닝을 끝내고 나서 제대로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달이 된다. 그래서 첫 달에 뭐 이제 빠른 승급도 있고 그런 건데, 사실 이 QM 달이나 그 초창기, 사업 초창기 몇 달에는 쭉 물론 저도 지금도 필요해요. 책이나 영상이나 이런 거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제 실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초창기면 초창기일수록 더더욱 책과 스폰서가 추천하는 책과 자료, 영상, 미팅을 다 참석을 하면서 정말 배우려는 자세를 명확하게 해서 빠르게 마스터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을 나의 초기 파트너에게 명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너 이런 거 다 공부해야지 이것도 진행이 되는 거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되고,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빠르게 뭐 한 달, 두 달이면 빠르게 이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그 실력을 이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인 거고, 그리고 68페이지 맨 위에 이제 두 분이 공유해 주신 부분, 일정적으로 어쨌든 하면 준비가 덜 된 상태로, 도끼가 무딘 상태로 나무를 찍는 것보다 도끼가 날카로운 상태로 나무를 찍는 게 훨씬 더 결과가 좋겠죠. 그래서 빠르게 더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고, 69페이지에 이제 69페이지에 이 부분 있잖아요. 굴착기로 이제 건물 짓는 부분. 거기서 당신이 처음으로 열정적인 5명을 처음으로 이제 후원을 하는 단계가 뭐라고 돼요? 기초 공사를 막 시작한 것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라인이 지금 이렇게 뭐 2명, 3명, 5명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처음 이 열정적인 5명이 사업을 결정한 단계가 기초 공사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 막 단계인 거예요. 그런 단계인데 이들한테 알려줘서 이 5명이 2대까지 내려간 거죠. 25명. 이 5명이 5명을 후원을 해서 총 30명의 네트워크가 형성됐을 때, 2대 파트너가 막 나왔을 때, 이때는 이제 그냥 불도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불도저를 확 밀고 나가는 것처럼 사업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너무 좋죠. 2대까지만 그렇게 퍼져나가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게 거의 다 이제 안반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 3단계 120명이 보이기 시작하면 벌써 안반에 도달해 있다는 거예요. 안반에 도달해 있다는 거. PM은 그 속도가 좀 빨라요. 1대, 2대, 3대 이렇게 내려가는 게. 막상 나만 딱 도끼가 갈려있고 준비가 되면 빠르게 또 내려가죠. 그렇게 돼서 4단계까지 진행이 되면 튼튼한 안반에 이제 기초를 뒀다는 거고, 그래서 이 71페이지 보면 적어도 4단계까지 중간에 적어도 4단계까지 네트워크를 파내려가지 않으면 진정한 결과는 눈에 보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4단계까지 가면 그게 약간 임계점이죠. 어느 순간에 확 올라가는 단계. 그게 갑자기 확 올라가요. 저도 처음에 회원수가 처음엔 안 느는 것 같은 거야. 너무 안 느는 거야. 막 한성주 그룹장님 나한테 막 하루 자고 일어나니까 요만큼 늘었어 하고 막 나한테 보내주고 자랑하는. 나는 뭐 내가 가가지고 해야 돼. 내가 가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늘어. 나 며칠은 똑같아. 이러니까 막 20명에서 30명, 30명에서 50명, 50명에서 100명인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막 다 내가 하는 것 같고 그랬거든요. 그게 한 200명 정도까지는 그냥 계속 내가 하는 대로만 나오는 것 같았어요. 느낌이. 근데 한 200명에서 300명 할 때 좀 빨라지더니 이 300명부터는 진짜로 막 너무 빠르게 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 깜짝하면 몇 명 늘어있고 몇 명 늘어있고, 이게 이제 한 300명 정도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게 한 VP 정도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사실은 그 단계가 이제 사장님들도 이게 이제 이 4단계 안반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확확 더 느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4단계까지 이 5명의 직대가 다 4단계까지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쉽지 않아요. 이게 모든 라인, 5명의 모든 라인, 그러면 병아리 라인들도 있는데 거기까지 다 4단계까지 내려가는 건 되게 오래 걸리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뭐라 그래요? 중요한 거는 당신의 다운라인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4단계까지 네트워크가 확장이 돼 있으면 당신의 기초는 이미 안반에 도달한 것이다. 그만큼 한 라인이라도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5라인을 다 염두에 두지 말고 일단 한 라인이라도 튼튼하게 뻗어 나가면 그냥 안반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후원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겠죠. 물론 옆으로도 집중해야 되지만 후원에도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 라인이라도 튼튼하게 내려가면 안반을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부분, 내가 안반에 잘 내려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후원에 집중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진짜 금맥이 금방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확장도 빠르게 임계점을 지나게 되면 이렇게 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 부분 이제 깊이를 잘 생각하셔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 부분 마무리를 할게요. 5장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6장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죠. 6장은 나를 돌아보고 파트너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인데 금배와 은배, 빈배의 유형별 대응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유형별 대응법.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옹기정 사장님 한번 저는 나눠주실게요. 네. 저는 6장에서는 저 또한 금배가 되어야겠다고 생각도 했고요. 네. 그리고 빈배와 은배와 금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구분에 따라서 내가 후원해주는 방법 또한 달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나 또한 새로운 기회에 확신을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눈을 떠서 이런 것들을 금배, 은배, 뭐 빈배까지 다 전달을 해서 그래서 은배가 금배에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는 게 좀 핵심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또 똑같은 얘기죠. 옆으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한 라인이라도 금배가 나올 수 있도록 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85페이지 마지막에 네. 빈배가 스스로 가라앉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당신이 계속해서 빈배에만 매달리면 당신도 함께 가라앉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조심하십시오. 트레이닝 과정 중에 빈배에서 멀어지는 것을 가르치고 금배 유형과 함께 일하는 것의 중요성을 비롯해 은배 유형을 도와 금배 유형으로 만드는 것이 소중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문구가 제일 좋았거든요. 이 장에서는. 너무 그러니까 좋죠. 너무 빈배를 그러니까는 이거를 맞아. 내 팀원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정말 이거는 내가 아무리 물을 주고 씨앗을 줘도 은배도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시간을 계속 투자해서 괜히 나의 에너지까지 잃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 눈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같이 했죠. 그러면서 빈배, 뭐 나에게 계속 부정 주는 그런 말들이나 이거는 자꾸 뭐 예를 들면 이 제품 왜 이렇게 다 부작용이야?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은 그냥 과감히 잘라내라. 괜히 나까지 에너지를 잃지 말아라. 차라리 그럴 시간에 은배를 금배에 갈 수 있게끔 후원을 해서 같이 나가라.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맞아요. 그 부분도 굉장히 핵심이죠. 특히 초기 사업할 때는 정말 이 빈배 멀리 해야 됩니다. 같이 가라앉으니까. 네, 너무 좋고 우리 황다현 사장님. 네, 저는 6장을 원래 제일 좋아하는데 저는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빈배를 조금 멀리하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이 많아가지고 자꾸 책임감. 빈배인데도 책임감 정이 좀 있어서 그 빈배인데도 자꾸 내가 조금 더 끌면 더 되지 않을까? 내가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상한 어떤 신도 아니면서 이상한 욕심이 좀 있어. 정이 좀 많아서 자꾸 포기가 안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될 줄 알았어요. 될 줄 알았는데 해보니 빈배는 멀리 해라가 맞더라고요. 빈배는 정말 멀리 해야 되고 이게 빈배가 내 파트너가 아니라 형제 라인에 빈배가 있잖아요. 그 형제 라인도 멀리 해야 돼요, 사실은. 왜냐면 그거는 그 사람과 가까이 있을 때는 이 사업은요, 네트워크 사업은 에너지 사업이에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 빈배 찾는 거에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 그 긍정적이고 밝은 그 느낌을 계속 강조를 하는데 항상 긍정적인 사고 방식과 적극적인 태도가 주의로 전염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긍정적이고 밝은 이런 매력들을 발산하면서 사람들이 들러붙는 거야. 결국 멤버십을 구축하는 거고 사람을 모으는 일인데 사람을 모을 때는 부정적인 사람이 사람을 모을까요? 되게 매력 있고 매력 지수가 높고 저 사람이랑 있으면 계속 얘기하고 싶고 계속 재밌고 뭔가 계속 저 사람이랑 있으면 에너지가 오르고 이런 사람하고 계속 함께 하고 싶잖아요. 그럼 결국 그 사람이 나랑 사업도 하는 건데 우리는 다 에너지 파동인데 그 부정이 들어오는 순간 이 에너지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전염이 돼. 그 부정 에너지는요, 긍정 에너지보다 전염 퍼지는 게 말도 못하게 그게 퍼지면서 막 일주일, 10일 내내면 우울증이 쌓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내가 아닌 사람인데도 갑자기 그 부정이 들어오면은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부정 1%가 들어오면 이 사업은 성공을 못한다고 실제로 그룹장님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김영희 그룹장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정 1%가 들어오면 성공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 관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크릿도 읽고 막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목표도 외치고. 근데 그걸 뭐 파트너뿐만 아니라 진짜 형제라인이나 아니면 남편이나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부정을 터는 사람들을 자꾸 멀리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하고 왜 멀리를 해야 되냐면 내 파트너한테 지장이 가는 거야. 그 사람으로 인해 내 파트너, 내 새끼, 내 스폰서 이런 사람들한테 위로 아래로 다 마이너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사람들은 뭐 형제 라인뿐만 아니라 남편이면 지금 나와야 될 판으로 하여튼 그런 약간 조금 멀리 하는 게 좋다. 그래서 파트너 중에 만약 빈배가 나왔다, 뭐 아니면 소비자 중에 빈배가 나왔다 하면은 과감하게 멀리 하면서 그냥 금배나 은배를 찾아서 더 그냥 내 할 일을 더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솔직하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 이렇게 쫙 있잖아요. 전 이걸 보면서 은배들 중에 이런 것들 중에 다 있는 사람은 금배지만 뭐 한두 개가 없는 사람은 은배잖아요. 그럼 은배들한테 이 부분이 없는 거를 좀 키워주면 그 사람이 금배로 될 수 있겠다. 이게 해답이네.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 황다현 선생님 말씀해 주신 부분들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죠. 만약에 형제 라인이야. 너무 절친해. 그래서 그냥 만약에 이번 달에도 뭐 얼마 안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몇 포인트나 했어 막 이렇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가 이제 선을 넘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비즈니스 관계인데.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거기서 내가 이렇게 하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차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도 당연히 있고 여기서 이제 그래서 금배, 은배, 빈배가 사실은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죠. 사람이 이제 딱 성향상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눠질 수 있는 건데 실제로 금배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 안 돼요. 그쵸? 금배가 많은 게 아니라 사실은 거의 한 대다수 80% 이상이 거의 은배일 거예요. 빈배도 사실은 많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7, 80% 정도는 이제 은배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은배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 이 장도 너무 좋죠. 76페이지에도 새로운 기회에 눈을 뜨고 사실은 정년퇴직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꿈을 실현할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라는 건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정상에 다다를 수 있는지가 사실 이 금배, 은배, 빈배에 달려 있다. 라는 건데 사실 79페이지에 금배의 정의가 나오죠. 79페이지에 네 번째 줄 여기서 말하는 금배란 당신이 후원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자신의 의지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굉장히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고 오히려 스폰서에게도 긍정 에너지를 주고 열정적이게 일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금배라는 거예요. 그들은 특별한 도움이나 지시를 바라지 않고 자신감에 가득 차서 활발하게 활동한다. 뭘 꼭 시켜야지만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뭔가 주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보실래 하면은 무조건 오케이 하고 이런 분들이 사실 금배에 가깝죠. 그래서 이런 금배는 이런 타입의 사람들이고 근데 이런 금배도 깊이 어떻게 파내려가는 거나 네트워크 마케팅 처음 만났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원리인지를 몰라서 이게 꼭 부정이라기보다는 뭔가에 대해서 컴플레인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아무리 금배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단순한 이제 사업의 진행의 컴플레인과 이게 이제 실제로 그 사람의 씨앗 자체가 부정적인 사람인지는 분별을 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깊이 이제 후원하고 이런 것들의 성공 포인트만 알게 되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빈배 79페이지 빈배가 또 나와 있죠. 빈배는 이미 몇 개월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이 사업이 되냐 마냐 뭐 그러면서 막 훌륭한 기회인데 막 열심히 하라고 계속 설득해야 되고 막 걸핏하면 뭐 작은 일에도 부정에 빠지고 막 사소한 문제도 의기소침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죠.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막 설득해야 되고 특히 저는 이 빈배를 가장 이제 저의 기준으로서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인성의 결함이 있는 사람들, 인성적으로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은 정말 바꾸기 힘들다. 그 다른 어떠한 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 또 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인성적인 문제는 정말 변화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빈배 타입의
이제 초기 사업자들이 잘못 그 파트너가 딱 한 명인데 빈배인 거야. 그러면 이 사업을 막 열심히 하는 사람도 내 파트너를 이끌어주다가 나도 같이 가라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해야 하는 건데 80페이지 마지막으로 이 응배 유형 80페이지 5번째 줄에 응배 유형이 가장 많다고 했죠. 근데 이 응배는 그들이 금배가 될지 빈배가 될지는 함께 활동하는 당신의 사업 방식에 달려 있다라고 나오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안내해주고 내가 어떻게 사업을 알려주느냐에 따라서 이 응배를 금배로 만들 수도 있고 빈배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의 역할이 굉장히 또 중요한 거죠. 스폰서가 금배가 되고 먼저 금배는 어떤 건지를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트너들도 금배로 따라오겠죠. 근데 만약에 아니 스폰서가 알려주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잘못돼 있으면 그게 어렵겠죠. 그래서 그 은배들을 금배로 성장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 금배 그래서 나 자신도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타입이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이건 뭐겠어요? 일단은 배우려는 자세가 갖춰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배우려는 자세 자체가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가 갖춰진 사람이라는 게 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인 거죠. 내가 항상 뭔가 더 배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그걸 구하려는 사람, 그리고 솔직하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중하는 사람, 이 깊이 몰두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깊이 몰두하는 사람이 확실한 목표를 세우고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일반적인 일에서도 항상 목표를 확실하게 세우고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너무 금배 유형이죠. 그리고 내가 영향력이 되게 있어가지고 예상 회원 명단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제 금배죠. 근데 여기서 명단은 뭔가 그냥 생각으로만 한 명단, 내가 입냐면 끝나 이렇게 말로만 나불나불 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명단을 제대로 작성한 뭔가 리스트를 보고 그것들을 이제 추가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사업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또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 매사가 적극적이고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 말만 들어도 너무 좋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내가 아무리 내 그룹을 잘 키워놨다 하더라도 미꾸라지 하나가 다 진흙탕으로 만들 수 있듯이 빈배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 83페이지 세 번째 줄에 금배와 은배의 유일한 차이점이 뭐라 그래요? 은배 유형은 아직 비즈니스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냥 주부야. 그냥 계속 주부로 살아왔어. 아니면 어떤 사람 그냥 직장인으로만 살아왔어. 이런 사람들이 뭐 사업이 뭔지 알겠어요? 개념이 없겠죠. 비즈니스의 경험이 짧고 없기 때문에 뭔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열정적으로 전념한다는 거에 핵심 포인트를 잡지 못했을 뿐이지 이 사람이 함께 있으면 즐겁고 되게 적극적이고 늘 긍정적이고 뭔가 목표를 이게 도전하려는 그런 것들도 배우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면 그런 은배라면 충분히 금배로 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이런 것도 몰라 이게 아니고 내가 정확하게 알려주면 이 사람 금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제 안내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스폰서라면 또 확실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84페이지에 또 맨 마지막 부분 주의해야 될 것. 근데 이제 또 너무 보스형의 이제 리더는 또 막 밀어붙이는 경향이 또 있기 때문에 이제 파트너들이 좀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막 열정이 생겨서 막 밀어붙일 때더라도 그 파트너들이 그런 밀어붙이거나 강요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파트너들이 느끼도록 또 배려해야 되는 것도 스폰서라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내가 스폰서가 파트너들을 도와주고 싶기 때문이지 그냥 내 사업 때문에 막 밀어붙이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충분히 마음을 이제 소통을 하고 배려를 해야 되는 거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다음에 85페이지는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셨죠. 스스로 가라앉는 거 어쩔 수 없다. 내가 너무 정과 책임감이 많아서 계속 가라앉고 있는데 내 손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같이 가라앉으니까 이 부분 유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너무 은배 타입인데 사실 너무 가라앉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내가 어째 손 쓸 수 없는 지경까지 갔어요. 그러면 86페이지에 저는 이 부분도 많이 봤어요. 뉴스킨 하면서도. 그게 뭐냐면 86페이지 중간에 일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은 신도 못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그리고 일할 마음은 있는데 뭔가를 조금 부정적이고 뭔가 하고 싶기는 하다고 하는데 너무 이게
이렇게 팔로우가 안 되고 그런 사람은 오히려 어떻게 되는데요? 철저하게 바닥으로 가라앉을 때까지는 이렇게 버리라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사람이 오히려 바닥을 찍고 치고 올라오는 거를 스폰서는 기다려줄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까지 내려가면 그 사람이 결정을 하거든요. 함께 하고 싶거나 그만두고 싶거나. 근데 자기가 성공하고 싶은 마음, 변화하고 싶은 결단을 하게 되면 치고 올라오게 되었어요. 바닥을 찍고 올라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막 너 뭐 이게 아니라 막 버리고 이런 게 아니죠. 우리는 그냥 이제 그 사람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순간을 기다려주면 그 사람이 치고 올라오려고 할 때 자기가 행동하고 자기가 배우려 하고 자기가 물어볼 때 그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우리는 손을 잡아주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여기를 되게 좋아해요. 88페이지 세 번째 줄.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면 당신이 원하는 것도 반드시 얻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이자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 그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엔 이게 잘 안 돼요. 왜냐면 당연히 사람은 누굴 제일 사랑해요? 나 자신을 제일 사랑해, 나 자신을.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남이 아픈 것보다 내 손톱에 가시 하나 낀 게 더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원래 누구나가 그런 거는 본성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나의 목표, 뭐 나의 삶 이런 거가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의 본질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바를 정말 바르게 이 사람이 얻을 수 있게 성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내 성공은 그냥 당연히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서 모든 이 사업에 활동을 하시면 정말 뭐 PT, SP, GP 그 이상 가는 거는 그냥 따라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마음을 꼭 사장님들이 갖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88페이지 그 문장 바로 밑에 약간 제가 이거 잘 사용하는 꿀팁이에요. 저도 이제 책에서 배워서 요거까지만 나누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서 당신이 직접 후원한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을 때는 그의 다운라인 중 한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누군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없는지 물어본 뒤 처음에 전화를 한 사람에게 전화를 하십시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되게 헷갈리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보세요. 당신이 직접 후원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1대 2대 3대예요. 1대죠. 직대란 말이죠. 내가 내 1대 사장님 중에서 뭔가 이 사람이랑 전화를 해야 되겠어. 이 사업의 진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때는 오히려 1대에게 자주 소통을 하지만 어쩔 때는 2대한테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의 다운라인 중 한 사람에게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대에게 전화를 해서 혹시 2대 사장님이 도움이 필요한지 후원해줄 만한 사람, 3대로 후원해줄 만한 사람이 있는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서 이 사람은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겠죠. 아,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후원했으면 좋겠고 본인이 막 열심히 이제 활동하는 거가 소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전화를 끊고 이제 직대 사장님께 전화를 해서 아, 2대 사장님이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너무 열심히 잘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참 도와주면 좋을 것 같다. 너무 뭐 축하할 만한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소통을 하면 또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1대 사장님이 만약에 어느 정도 조금 아직은 뭐 약해. 그래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손을 떼는 정도는 독립적으로 이제 하실 수 있고 잘 하시면 그렇지만 초기에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2대 사장님한테 오히려 또 힘을 주고 그 상황을 캐치를 해서 같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들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7장서부터 마지막까지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할게요. 다음에 이제 다시 날짜를 잡아가지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벌써 1시 7분이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 6장까지 하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잠시만요.